한국 프로야구 2022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막을 기다리면서 각 팀의 핵심 선수들을 꼽아 그 선수들이 맡아주어야 할 역할과 과제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 이글스입니다. 지난 시즌 하나는 144경기 49승 83패, 승률 3할 7푼 1리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장기화되는 듯한 하나의 부진에 이글스 팬들의 피로도 매우 크실 텐데요. 다가오는 시즌에는 반등할 수 있을지? 투타에서 활약해야 할 선수들에 대해 꼽아보고 내년 시즌 하나 이글스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타자입니다. 하나의 공격력은 지난 시즌 아쉽게도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세부적인 기록을 떠나 팀 총득점이 599득점으로 간신히 최하위를 면했습니다. 비슷하게 타선의 곤욕을 치른 LG가 654점, 그리고 그 위에 랭크된 7위 NC가 702점인 것을 고려하면 꽤 차이가 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하나의 공격력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나은 실력을 보여야 할 선수가 있는데요. 바로 정은원 선수입니다. 최근 KBO가 다가오는 2022 시즌에서 스트라이크 존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공식 입장은 기존의 야구 규칙에 명시된 스트라이크 존을 정확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지만 심판이나 선수들의 반응은 위아래로 공반계에서 한 개 정도 늘어날 것이라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지난 시즌 타고 투저의 경향을 다소 완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난 시즌 유독 쏟아진 볼넷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죠. 이 볼넷의 양산에 대한 원인으로 전문가들이 꼽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 타자들의 타격 접근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년 한국 프로야구의 타자들은 최근 5년 중 가장 배트를 내지 않은 선수들이었습니다. 타석에 들어선 타자들이 최근 들어 가장 스윙을 아꼈던 시즌이었다는 것입니다. 2021 시즌 초반 두드러지는 볼넷의 급증에 대해 한겨레 이용균 기자가 이것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당시 장정석, 장성호 KBS 해설위원들이 그것에 강하게 동의하기도 했죠. 이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듯이 스트라이크 존의 확대는 스윙을 아끼는 유형의 타자들에게는 분명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에는 의도적으로 흘렸던 존 근처의 공들이 스트라이크로 잡히게 되면서 볼카운트 싸움에서 밀리게 될 가능성이 크죠. 잘 아시다시피 정은원 선수는 그러한 유형들 중에서도 유독 두드러지는 선수입니다. 타격 적극성이 30.7%로 리그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타석에서 가장 스윙을 하지 않는 선수였습니다. 더 루킹 스트라이크 비율은 최다였고 파울 비율은 리그 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정은원 선수는 볼카운트, 구종, 코스 등 모든 상황에서 스윙을 아끼는 철저히 기다리는 타자였습니다. 결국 정은원 선수에게 스트라이크 존의 확대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정은원 선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 하나 이글스 전체 타자들의 타격 접근법이 이와 매우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2021 시즌 하나 이글스의 배트 적극성은 43.2%로 리그 9위, 전체 타격 중 파울 비율은 27%로 리그 8위, 타격 비율은 25.3%로 리그 10위였습니다. 거꾸로 루킹 스트라이크 비율은 30.3%로 리그 1위였죠. 팀 전체적으로 스윙을 아끼는, 기다리는 타격을 수행했던 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이상한 것이 아닌 게 수베로 감독이나 워싱턴 타격 코치가 선수들에게 요구했던 사항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의 확대는 정은원 선수를 넘어 하나 타선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22 시즌 하나 타선의 화두는 이 변화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형의 대표격인 정은원 선수를 통해 하나 타선의 대응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정은원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꼽은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스트라이크 존의 확대가 이러한 유형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과거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과 마찬가지로 스트라이크 존 확대를 공언했었던 2017년의 자료를 활용해 볼까 합니다. 실제로 2016년 시즌 총 득점은 8,074점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득점이 높았던 시즌이었습니다. 스트라이크 존 확대 시즌이었던 2017년은 7,681점으로 타고 투저의 경향이 다소 완화되었는데요. 2016년과 2017년 스윙을 아꼈던 타자들의 대응 방식과 기록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다 공격적으로 스윙을 가져간 그룹입니다. 그 중에서 성적이 하락한 경우인데요. 김태균, 나지완 선수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스트라이크 존 확대에 따른 영향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둘 모두 볼삼비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이 확대되자 좀 더 공격적인 타격을 수행했지만 그것이 볼넷의 감소, 출루율의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보다 공격적으로 스윙을 가져갔지만 성적이 상승하거나 유지한 경우입니다. 정근우, 서건창 선수가 대표적입니다. 이들 역시 볼삼비가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앞선 선수들과 다른 것은 스트라이크 비율 수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도 앞선 그룹처럼 일반적으로 적극적인 스윙을 가져가면서 생기게 되는 반작용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비율은 감소하고 헛스윙 파울의 비율은 상승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앞선 그룹과 다르게 타격으로 이뤄진 비율은 오히려 하락했다는 것이죠. 즉, 이들은 공격적으로 타격에 임했다기보다 스트라이크 존 확대로 인해 마냥 기다리기 힘들어진 보더라인의 공들을 커트하는 방식으로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전체적인 스윙률은 상승했지만 이전처럼 본인의 존 안에 공에만 확실한 타격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여전히 타격 적극도를 낮게 유지했지만 성적이 비교적 상승한 경우입니다. 이들은 앞선 이들과 다르게 볼삼비가 개선된 경우입니다. 이들은 흥미롭게도 루킹 스트라이크 비율은 비슷하거나 늘었고 헛스윙과 파울의 비율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타격의 비율은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과 완전히 반대 상황이 벌어진 경우입니다. 여기에 더해 두 선수들의 컨택률 역시 꽤 상승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이들은 오히려 더더욱 확실한 공에만 스윙을 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존 선상에 걸치는 애매한 공들을 건드리려 하지 않고 철저하게 포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더 철저하게 지켜 확실한 결과를 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여파로 루킹 삼진 비율이 급증하기는 하나 이들의 볼삼비는 오히려 개선된 경우이므로 큰 문제는 아닙니다. 종종 타자들이 보더라인에 걸치는 공들을 애매하게 건드리다가 자신의 존이 무너져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는데요. 이 그룹의 타자들은 이 점을 반면교사 삼아 존 확대에도 불구하고 버릴 것은 철저하게 버렸다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타격 적극도를 낮게 유지했지만 성적이 하락한 경우입니다. 이태근, 박경수 선수가 그렇습니다. 이들의 볼삼비 역시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이들의 경우는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비율과 헛스윙, 파울의 비율이 동반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선 두 세 번째 그룹을 보듯이 보통 루킹 스트라이크 비율과 헛스윙, 파울의 비율은 적극성에 따라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스윙은 적게 하면서 헛스윙과 파울의 비율은 늘고 그런데 루킹 스트라이크는 늘어났다. 이들은 확대된 스트라이크 존에 대해 애매하게 대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만의 공략법을 찾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인지 가장 드라마틱한 성적 하락을 겪은 그룹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스트라이크 존 확대 시즌이었던 2017 시즌의 타자들의 선택은 여러 가지로 갈렸고 그 결과 역시 다양하게 나뉘었습니다. 정은원 선수와 하나 타선의 선택은 어떤 것일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낼지 함께 지켜보시면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 시즌 하나 이글스 투수진에서 중요한 역할로 꼽아볼 선수는 바로 윤대경 선수입니다. 이미 많은 뉴스나 인터뷰에서 김기중, 윤대경 선수는 이번 시즌 우선 한화의 사선발로 낙점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특히나 윤대경 선수가 한화 이글스의 투수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화 이글스의 선발진은 킹원 카펜터의 훌륭한 원투펀치에 김민우라는 준수한 토종 선발까지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작년 시즌 한화는 나머지 4, 5선발의 자리를 찾는 것에 꽤 고생했습니다. 2020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장시환 선수의 부진이 결정적이었고 그로 인해 구멍이 난 자리는 김민우 선수가 잘 메꾸었습니다만 좋은 모습을 보여준 몇몇 선수들이 신인의 때를 완전히 벗겨내지 못하거나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4, 5선발의 문제는 2021 시즌 한화의 투수진의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특히 1선발 킹엄이 부상이라는 불안 요소가 있는 만큼 한화에서 4, 5선발로 경쟁할 윤대경 선수의 역할은 보다 중요합니다. 작년 시즌 킹엄이 이탈했던 6월 즈음의 선발 로테이션의 붕괴, 그로 인한 한화의 불펜 부하가 심각해지면서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였던 것이 일례입니다. 특히 불펜 과부하의 문제는 한화 입장에서 뼈아픈 대목인데요.
강재민 선수 외에는 확실한 불펜 카드가 없는 한화의 사정상 결국 선발진의 붕괴는 강재민 선수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게 할 가능성이 크죠. 실제로 작년 강재민 선수는 압도적이었던 전반기에 비해 다소 아쉬운 후반기를 보내는데 2, 4월에서 6월간의 과부하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죠. 즉, 한화사 5선발진의 문제는 단순히 선발 로테이션의 문제가 아니라 한화 투수진 전체에 영향을 줄 문제라는 것이죠. 선발 로테이션이 다른 이탈 없이 잘 돌아갈 땐 4, 5선발에서 최대한 많은 이닝을 소화해 불펜의 체력 소모를 막고 이탈이 생겼을 경우 최대한 그 구멍을 막아 불펜에게 가중될 부하를 덜어주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그럼 윤대경 선수의 기록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서 이번 시즌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함께 살펴보시죠. 윤대경 선수는 작년 시즌 선발로 총 9경기 출장해 34.2이닝 14실점, 21삼진 평균 자책점 3.63을 기록했습니다.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소화 이닝이 다소 적은 편인데요. 작년 시즌 한화의 윤대경 선수 선발 기용 방식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윤대경 선수가 5이닝 이상을 던졌던 경기는 2경기뿐이었고 선발 경기 대부분은 3, 4이닝만 소화했습니다. 그 경기들마다 기복은 있을지언정 호투를 보여주던 때에도 강판된 경우가 있기에 이는 하나가 의도적으로 윤대경 선수를 활용한 방식이라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른바 오프너인데요. 다만 5이닝까지 맡긴 경기도 있는 것으로 봐서 하나는 윤대경 선수의 성장세에 따라 그 활용폭을 완전한 선발 투수까지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발 전환에 있어서 윤대경 선수의 가장 큰 고민은 서드피치입니다. 선발은 기본적으로 서드피치에 장착을 요구받는 편입니다. 그러나 윤대경 선수의 경우 직구 체인지업이라는 훌륭한 퍼스트 세컨 피치에 비해 서드피치가 다소 활용폭이 적습니다. 구사율상 서드피치는 슬라이더보단 커브로 보여지는데 커브의 구사 상황을 보면 초구나 스트와 볼이 같은 상황에 높게 형성됩니다. 즉, 변칙적으로 타자의 타이밍을 빼앗으면서 스트라이크 존 근처에 집어넣는 식의 제한적인 활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죠. 타자들의 커브 스윙률이 28.6%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격적으로 사용할 서드피치로 슬라이더를 꼽을 수 있을 텐데요. 기존의 세컨피치였던 체인지업과 조합도 괜찮은 구종이죠. 하지만 윤대경 선수의 슬라이더는 좋지 못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종 가치가 무려 마이너스 8.06으로 대단히 좋지 못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 POPS의 경우 1.2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더욱 문제가 되는 지점은 윤대경 선수는 슬라이더를 반대손인 좌타를 상대로 아예 활용하지 않고 슬라이더가 효과를 발휘하는 같은 손, 우타자에게 저런 성적이 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윤대경 선수의 완전한 선발 전환에서 가장 발목을 잡을 대목은 이 서드피치의 문제입니다. 아마 하나가 작년 시즌 윤대경 선수를 오프너와 같이 제한적인 선발로 활용했던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선발 등판한 경기 중 유독 경기력이 좋지 않았던 2경기를 살펴보면 그것이 명확해지는데요. 6월 22일 삼성전 8안타 중 5안타 2홈런을 7월 4일 LG전 8안타 중 5안타를 우타자에게 허용했습니다. 선발로 자리 잡기 위해 슬라이더를 빠르게 개선하거나 커브의 활용폭을 늘리는 방법을 찾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다만 불펜으로서는 여전히 강재민과 함께 믿을 만한 자원이고 특히 왼손 투수가 부족한 하나 불펜진에서 우투수지만 체인지업을 활용해 좌타 상대로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윤대경 선수는 선발로든 불펜으로든 핵심 자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2022 시즌 한화의 투타 핵심 선수들을 꼽아봤습니다. 리빌딩을 기조로 삼고 있는 한화 이글스에게서 기존 선수들과 유망주들의 성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겠지만 이번 시즌은 더더욱 선수들의 성장이 중요한 시즌이 아닐까 합니다. 성적을 떠나 이번 시즌에 예상되는 많은 문제들을 선수들이 성장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면 그들의 힘을 통해 대전 야구의 전성기가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야빠 인생이 행복하시길, 야잘알인 척 해보기에 도움이 되시길. 지금까지 우야람이었습니다.